안녕하세요. 임종혁 스페셜의 신윤아입니다. 모두가 힘든 하락장에서도 살아남는 종목과 투자자들은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황금 종목 찾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위험은 낮추고 수익을 높이는 시장 분석의 대가, 르네상스 파트너스의 임종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그럼 먼저 임종혁 대표님의 강의 만나보고 오시죠. 예, 반갑습니다. 임종혁 스페셜의 임종혁입니다. 오늘 특강을 통해서 2차 전지 테마주 내에서 핵심 유망주들의 매수 급소와 매도 급소를 포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적극적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상과 분공침의 법칙을 활용한 생애주기 매매법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주식이란 게 그렇습니다. 매집이 있으면 상승이 있고 상승 후에 과거 매물을 잘 소화하면은 과열 상승 파동이 전개될 확률이 높은데요. 자, 포스코 케미칼은 매집형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3개의 집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집을 짓고 부셨고요. 두 번째 집을 짓고 부셨고 세 번째 집을 완성했을 때 이때가 바로 매집 후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매집 초기, 매집 중기, 매집 후기 구간이 있는데 매집 후기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향후 파동이 상승 및 과열 상승 파동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고수익을 이제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뭐 신체 부위로 비교를 하자면 요 매집 후기 국면이 한 무릎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이 매집 후기형 패턴이 완성된 시점은 올해 7월 중순 전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매집형 패턴을 완성함에 있어서 이 서울대 정문의 윤곽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서울대 정문의 윤곽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가구 3주택이면서 서울대 정문형 매집형 패턴을 완성하고 언제요? 7월 중순에 완성하고 결국에 포스코 케미칼은 우상향 드라마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 매집 후기형 패턴이 완성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올해 7월 15일 전후가 포스코 케미칼을 무릎 근처나 무릎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매수 급수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매집형 패턴이 완성된 다음에 결국에는 1차 상승 파동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1차 상승 파동이 전개될 때는 이 서울대 정문 저항선, 이 서울대 정문 꼭대기 근처에서 저항을 단기적으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상승 초입에 매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차를 두고 이 서울대 정문 상단 지대를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이제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확인이 됩니다. 그때가 바로 8월 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 날 서울대 정문 상단을 돌파했을 때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수 급수였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저항선, 그러니까 매집 밴드 상단을 대량 거래로 이제 돌파를 한 후에 포스코 케미칼은 2차 상승 파동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9월 16일 날 18만 8,500원이라는 고점을 장중에 이제 터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차, 2차 상승 파동이 전개되면요. 가격 조정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가격 조정을 받게 됩니다. 9월 16일 고점을 확인 후 상승 탄력이 둔화된 다음에 가격 조정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7월 28일 이후 대량 거래 이후에 어떤 그 상승 추세 눌림목 자리가 이제 포착이 되거든요. 상승 추세 눌림목 자리가 포착이 됐던 시점이 바로 10월 13일 전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가파른 3차 상승 파동이 전개되면서 11월 15일 날 장중에 23만 9천 원을 터치를 하게 됩니다. 그 1차, 2차 상승 파동 후 상승 추세 눌림목 자리도 이 포스코 케미칼의 매수 급수였다라는 거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처럼 1가구 3주택 매집형 패턴을 완성하고 상승 파동이 이제 전개된 종목이 바로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도 매집 초기 구간에서 집을 짓고 집을 부십니다. 그리고 매집 중기 구간에서 집을 짓고요. 그리고 집을 또 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이 완성됐을 때 이 구간이 바로 매집 후기형 패턴이고 상승 파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되기 전 매수 급소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안전하게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매집 후기형 패턴에 있는 종목은
취할 수 있는 수익은 큽니다. 근데 취할 수 있는 손실 규모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로는 많이 열려 있고 아래로는 제한적으로 열려 있는 종목들이 2차 전지 진영에 대거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로 제가 이제 강의하는 기법을 녹여서 접근을 하시면요,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이 매집 후경 패턴을 완성했던 시점은 바로 7월 하순이었어요. 7월 27일 전후에 매집 후경 패턴이 완성이 되고 이 세 개의 집이 완성이 됐을 때 결국에는 매집형 서울대 정문의 윤곽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집 후경 패턴 그리고 서울대 정문 바닥 이게 맞물렸을 때 이제 공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돈 버는 거죠. LG에너지 솔루션은 이 V자 반등 흐름이 이제 멋지게 이제 신명나게 이제 전개가 됐고요. 그 이후로는 과거의 매물을 소화하는 소규모 서울대 정문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거래가 실리면서 상승을 하다가 상승 파동을 일부 반납하는 과거 매물 소화 플러스 에너지 응축형 소규모 서울대 정문이 완성되고요. 이 소규모 서울대 정문 지지선을 지켜내자 어떻게 됩니까? 지지선을 지키면 과거 매물 소화하는 거고 에너지 응축에 성공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주 멋있는 잘생긴 2차 상승 파동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소규모 서울대 정문 과거 매물 소화 막바지 구간도 매수 급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급수라는 거는 구간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집 후기 구간에도 매수 급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상승 파동 전개된 다음에 과거 매물을 이제 소화하는 막바지 국면도 매수 급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은 의미 있는 중기 상승 파동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8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의미 있는 상승 파동이 전개된 후 이 중기 상승 파동의 100%를 반납하는 나름대로 좀 사이즈가 있는 서울대 정문을 다시 한번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굴곡이 큰 서울대 정문 그 매수 급수가 이제 포착이 됐던 시점은 바로 10월 4일 전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LG에너지 솔루션을 중기 상승 파동 100% 반납 서울대 정문이 완성됐을 때 이 녹색선 근처에서 공략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돈 버는 거죠. 재밌는 흥미진진한 V자 반등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약간 좀 V자 반등이 전개되면서 과거의 저항선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매물 소화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요. 매물 소화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완만하게 이제 저점이 올라갑니다. 과거 저항선 바로 밑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저점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완만하게 저점이 올라감과 동시에 음봉과 양봉의 조화가 이제 확인되는 이런 캔들 패턴이 확인되기도 쉽지가 않아요. 보통 이런 식의 캔들 패턴이 만들어지는 종목은 스토리가 훌륭할 경우 과거 저항선을 단번에 이제 돌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LG에너지 솔루션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그 과거 매물 소화 막바지 국면이 10월 21일 정도였거든요. 이때 만약에 공략을 했으면은 결국에는 이제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로맨틱과 상승 흐름이 전개됐기 때문에 멋진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됐고요. 그 이번에는 매상과 분공침의 법칙 말고 이 변동성이 큰 롤러코스터형 박스 혹은 서울대 정문 패턴을 활용한 매매법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NT 케이스인데요. PNT가 서울대 정문을 두 개를 만듭니다. 첫 번째 서울대 정문과 두 번째 서울대 정문을 만드는데, 첫 번째 서울대 정문 상승 추세 변곡점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확인이 되죠. 이때 이 녹색선 근처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반등을 했죠. 그리고 시차를 두고 시원한 상승 드라마가 전개된 후 상승 파동을 100% 반납한 다음에 과거의 그 녹색선 근처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그러니까 7월 중순 당시의 PNT는 무릎선이 한 41,000원, 그리고 발목선이 37,500원 전후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듀얼 서울대 정문, 두 번째 서울대 정문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 변곡점을 만들고 있을 때, 이때가 바로 7월 중순이
또 이 PNT의 매수급수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유입되면서 PNT는 아주 멋있는 극적인 V자 반등에 이제 성공을 해서 8월 17일 날 장중에 55,500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다시 원점 회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트리플 서울대 정문을 완성합니다. 이 종목은 서울대 정문 하단에서 매수하면은 수익, 매수하면 수익. 세 번째 기회가 이제 포착이 된 게 바로 10월 하순이었어요. 10월 26일 정도가 또 PNT의 이 새로운 매수 급수가 이제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PNT라는 종목은 이 녹색선 근처까지 시장 때문에 이제 조정 파동이 이제 전개가 되면은 그냥 매수를 할 경우 자연스럽게 수익으로 이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듀얼, 트리플 서울대 정문, 쿼드 서울대 정문 기법이 딱 맞아떨어지는 대표적인 종목이 PNT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만약에 10월 하순경에 트리플 서울대 정문 바닥이 확인됐던 PNT를 만약에 이제 공략을 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 버는 거예요. V자 반등 흐름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상승 탄력이 둔화된 다음에 과거 매물을 소화하는 밴드가 이제 만들어져요. 보통 매물 소화 막바지 구간에서 공략을 해도 수익을 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매물 소화를 할 때는 어떤 패턴이 만들어져야 되냐면요. 일단 변동성이 크면 안 돼요. 변동성이 축소가 돼야 되고 좁은 밴드 안에서 이렇게 캔들이 옆으로 이제 나란히 붙는 모습을 보여줄 때 과거 매물을 소화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요 저항선 바로 밑에서 이런 식의 좁은 밴드를 만든다는 거는 주요 저항선에 대한 돌파 의지가 강하다라는 어떤 시그널로 해석하시면 되고, 이 좁은 밴드 안에서 웬만하면은 큰 몸통이 큰 캔들보다는 몸통이 작은 단봉형 캔들이 나올수록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음봉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음봉보다 양봉이 많을수록 지지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나름대로 뭐 종가 관리가 된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풍겨야 나중에 이제 시원하게 뻗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좁은 밴드 안에서 PNT는 단봉형 캔들이 자주 출몰했고요. 그리고 음봉보다는 양봉이 훨씬 더 많이 이제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PNT가 어떻게 될까요? PNT는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전개되면서 11월 25일 날 장중에 52,100원을 터치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서울대 정문 기법을 통해서 그 전도 유망한 기업이 시장 때문에 억울하게 빠졌을 때 그 바닥권 그 매수 곱수를 찾아주게 하는 핵심 기법인데, 무릎과 발목을 확인시켜주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신 EDP 케이스를 참고해 보자면은 상신 EDP가 중장기적으로 의미 있게 상승한 파동을 이제 다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면서 이제 발목과 무릎과 발목이 확인이 되는데, 이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3월 중순경에 무릎선이 14,000원 전후였고요. 그리고 발목선이 한 13,000원 전후였어요. 그래서 이때 3월 15일 경에 발목 근처에서 지금 상승 추세 변곡점을 만들고자 막 몸부림치는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상신 EDP는 어떻게 되죠? 발목에서 공략할 시간 주고요. 그리고 시차를 두고 무릎선 위로 돌파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릎선 14,000원 위에서 이제 안착을 하면서 무릎선에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V자 반등이 전개돼요. V자 반등이 전개될 때 허리선이 한 17,000원대였어요. 17,000원대. 근데 17,000원대에서 이제 막히죠. 저항을 받게 됩니다. 저항을 받게 되면은 일단 단중기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럴 때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이제 찾으려고 포착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재매수 타이밍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예. 상신 EDP는 재매수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승 후 상승 파동을 이제 반납한 다음에 다시 무릎선으로 이제 원점 회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무릎선에서 다시 이제 재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리고 발목선까지 굳이 빠지지 않고 반등 흐름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반등 흐름이 전개될 때는 허리선까지 이제 돌파를 하면서 이제 갈비뼈 근처까지 이제 진입하는 상승 파동이 이제 전개가 됐고요. 근데 갈비뼈 근처까지 가니까 아무래도 좀 저항을
좀 받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19,000원대에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 무릎 근처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갈비뼈 근처 19,000원 근처에서 매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신 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장 환경이 녹록치 않자 다시 이제 돌고 돌아서 상신 EDP가 이제 발목선 근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13,000원 근처까지 이제 조정을 받았고 발목선과 무릎선 사이에서 그러니까 13,000원과 14,000원 사이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올해 10월 중순에 이제 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상승 흐름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 이하 자리에서 공략할 자리 충분히 주고 17,000원대까지 들어가요. 17,000원대가 이제 허리선이잖아요. 허리선까지 이제 진입을 하고 허리선까지 들어가자. 이제 갈비뼈까지 가느냐 마느냐 기로에 놓여져 있잖아요. 근데 매물 소화를 하는 겁니다. 과거 허리선 근처에서 그러니까 허리선 근처에서 매물 소화를 함에 있어서 대량 거래 발생 후 저점이 은근히 올라가는 과거 매물을 너무나도 멋지게 소화하는 그런 패턴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리고 요 저점이 은밀하게 올라갈 때 음봉과 양봉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양봉이 그러니까 매물소와 막바지 구간에서는 양봉의 출현 횟수가 음봉의 출현 횟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과거 저항선 돌파를 하기 전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축복의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19,000원대에 이제 진입을 하게 돼요. 11월 14일 날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야, 대량 거래 신고가 돌파, 주요 저항선 돌파 양봉 발생 이후에 상신 EDP는 소규모 서울대 정문을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량 거래 양봉 발생 이후 소규모 서울대 정문이 만들어지면서 주요 지지선을 확인할 때 그 주요 지지선 근처에서 공략을 하면은 사자마자 수익을 추구하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 소규모 서울대 정문의 핵심 지지선이 저 대량 거래 그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지대에서 이제 구축이 됐습니다. 물론 뭐 어떤 종목은 몸통 뭐 하단, 몸통 상단, 몸통 중간지대 그 지지선이 확인되는 건 제각각이지만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서울대 정문을 완성하면서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지대에서 눌림목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18,250원만 안 깨면은 이 종목은 단기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계산을 할 수 있게끔 패턴이 완성이 됐고 결국에는 18,250원을 이탈하지 않은 채 2만 원대 진입에 성공하게 됩니다. 11월 25일 날 상신 EDP가 결국에는 2만 원대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의 어떤 그 생애 주기와 어떤 사이클을 활용해서 각각의 어떤 그 구간에서 포착이 가능한 매수 급소를 찾아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다면은 주식으로 평생 먹고 사는 멋진 투자자가 될 것으로 저는 감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 정문 상승 추세 변곡점 포착을 통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도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세대 전액 첨가제 분야의 선두주자가 첨보죠. 첨보가 중장기적으로 상승 파동이 이제 전개됩니다. 첨보가 과거에 2021년도에 90거래일 이상에 걸쳐서 이제 형성된 저 엄청난 상승 파동을 결국엔 싹 다 반납을 하면서 그 첨보가 서울대 정문을 만들게 돼요. 서울대 정문 바닥권에서 에너지를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정문 바닥이 확인될 때쯤 핵심 지지선은 17만 5천 원.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19만 원 이하, 그러니까 17만 원과 19만 원 사이에서 공략을 했으면은 꽤 괜찮은 수익이 발생이 됐을 겁니다. 자, 이 서울대 정문이 완성됐던 시점이 바로 올해 10월 13일 전후였는데요. 이때 만약에 공략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돈 버는 거죠. 하락 파동의 거의 한 50%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4층짜리 건물이라고 가정했을 때 4층짜리 건물의 중간지대까지 이제 침투하는 중간지대 근처까지 침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시원한 V자 반등이 나왔는데요. 일봉 차트로 보니까 뭔가 캔들도 많고 정신이 없어요. 주봉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은 속이기 쉬워도 주봉은 속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중장기적인 상승 파동을 100% 반납하고 진정한 상승 추세, 대바닥 상승 추세 변곡점을 이제 10월 중순에 이제 완성을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여기가 바로 이제
첨보를 무릎 이하에서 공략할 수 있는 매수 급수였어요. 10월 중순 전후가. 그리고 난 다음에 첨보는 시원하게 상승 드라마가 전개됩니다. 주봉 4층짜리 건물 2층 상단 근처까지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첨보의 매수 급선은 서울대 정문 기법으로 충분히 발굴할 수 있었고, 그리고 4층짜리 건물 2층 상단 근처까지 들어오니까 상승 탄력이 둔화되잖아요. 이 상승 탄력이 이제 둔화될 때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면서 또 그 생애 주기별 비중 확대 가능한 매수 급수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시차를 두고 또 이제 그 생애 주기별 매수 급수는 포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상승 추세선의 전략적인 수정과 그리고 저항선의 합리적 설정을 통한 매매법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신소재 케이스인데, 나노신소재가 2021년도 11월 11일 날 신고가를 상한가로 돌파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이 돼요. 신고가를 상한가로 돌파합니다. 그때 가격이 68,100원이었어요. 절대 좌시하면 안 되는 아주 유의미한 신고가 돌파 상한가였습니다. 신고가 돌파 상한가 이후에 어떻게 되죠? 소규모 서울대 정문을 완성합니다. 상한가 발생 이후, 뭐 바닥권 첫 상한가가 됐건 신고가 돌파 상한가가 됐건 상한가 장대항봉 발생 이후에 소규모 서울대 정문의 완성은 곧 단기 급등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핵심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나노신소재는 2021년도 11월 11일 신고가 돌파 상한가 이후에 그 상한가 몸통 중간지대 약간 아래에서 소규모 서울대 정문 바닥을 확인합니다. 요 자리, 바로 2021년도 11월 25일이 바로 나노신소재 단기 공략 매수 급수였다라는 거 좀 확인이 되는데요. 어떻게 되죠? 이때 매수했으면 돈 법니다. 이때 11월 25일 종가가 65,500원이었는데 11월 25일 종가 65,500원이었는데 12월 7일 날 장중에 78,000원을 터치합니다. 단기 우상향 슈팅 드라마가 멋지게 전개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신고가 돌파 상한가 종목이 과거에 완전 바닥권까지 빠지진 않아요. 특히 나노신소재가처럼 구조적인 성장 이슈가 있는 종목은 과거의 바닥까지는 안 간다고요. 새로운 무릎과 새로운 발목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한 파동의 상승 파동의 상당 부분을 반납을 한 다음에 5만 원을 무릎으로 하는, 그리고 4만 6천 원 전후를 발목으로 하는 그런 서울대 정문이 만들어지고요. 그때가 바로 올해 3월 16일 전후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3월 중순 전후에 나노신소재는 서울대 정문 매수 급수가 이제 발생이 됐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그 이후에 3월 중순이 되고, 그 다음에 시원하게 이제 V자 반등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V자 반등이 전개된 다음에 과거 저항선, 과거 서울대 정문 그 상단 밴드 근처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또 소규모 서울대 정문이 또 만들어져요. 과거의 매물을 소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소규모 서울대 정문이 완성이 되고, 그 소규모 서울대 정문이 완성된 시점이 바로 5월 10일이었고 그때도 매수 급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원하게 상승 파동이 전개되면서 6월 달에 99,000원대 돌파를 장중에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과열 상승 파동이 전개되면서 이게 뭐 사람의 신체 부위를 비교하자면은 어깨선 근처까지 침투한 종목은 결국에는 가격 조정을 받게 돼요. 경쟁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가격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본격화되기 전에 비중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뭐 합리적인 어떤 접근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깨를 터치한 다음에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형 패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과거의 주요 그 상승 추세 변곡점의 저점과 연결을 해봤더니 아주 흥미진진한, 아주 신뢰도가 높은 상승 추세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상승 추세선 하단에서 눌림목을 완성했던 시점이 바로 10월 14일이었습니다. 올해 10월 14일. 이 상승 추세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는 거죠. 예, 다시 이제 나노신 소재가 어깨선 근처까지 이제 진입하면서 11월 2일 날 99,900원을 장중에 이제 터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나노신 소재는 어깨선 근처에 이제 들어가면은 저항을 받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9만 원을 넘길 때는 좀 비중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래 주가 상승 촉매제가 차고 넘치는 2차 전지 그 테마의 핵심 유망주들의 공략법에 대한 특강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제가 준비한 컨텐츠를 모두 소개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핵심 콘텐츠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제가 정규적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밤 9시에 진행되는 라이브 특강을 참여하시면요. 더 멋진 정보를 취할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임종혁 스페셜의 임종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민재입니다. 최근 투자 시장의 불확실성이 날로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투자자분들의 고민도 늘고 계실 텐데요. 고민 많은 여러분들을 위한 특급 가이드, 르네상스 파트너스 임종혁 대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투자 성공을 꿈꾸는 투자자분들을 위해 스페셜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샵 8338번으로 임종혁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벤트 참여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내년 시장을 꿰뚫을 비법 2023 전도 유망한 블루칩 무료 특강이 제공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임종혁 대표의 2차 전지 종목 공략법 만나보시죠. 네, 강의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경제TV의 3분기 베스트 파트너이신 임종혁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먼저 본격적으로 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요. 또 대표님께서 한국경제TV의 3분기 베스트 파트너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비결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미래 주가 상승 촉매제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종목 내에서 서울대 정문 기법이 적용되는 종목을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다 보면은 멋진 시장을 압도하는 성과를 이제 추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그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다 보니까 베스트 파트너가 된 것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베스트 파트너이신 만큼 대표님들의 방송을 또 기다려주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방송 동안 또 더 좋은 말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오늘 첫 강의 주제가 2차 전지 매매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습니다. 첫 강의로 좀 수많은 주도 테마가 있겠지만 2차 전지 매매법을 선택하신 이유 먼저 여쭤볼게요. 예, 멋진 주가 상승 스토리와 네. 기법이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좋은 2차 전지주를 대상으로 기법을 접목시켜야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 매매 공략법에 대한 특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이 테마가 좀 스토리가 좋은 테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강의에서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좀 글로벌 배터리 셀 업체가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좀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좀 앞으로의 비전이 또 저는 궁금해지는데요. 미래 성장 스토리나 이슈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가장 큰 수혜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제너럴 모터스의 합작 공장인 얼티엄 셀즈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이 바로 내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미국향 매출액이 아주 유의미하게 퀀텀 점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차를 두고 미국의 스텔란티스 그리고 일본의 혼다와의 배터리 사업 협업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구체화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이제 추가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5년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생산 능력은 올해보다 2.7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특히 북미 지역 생산 능력은 올해보다 2025년도에 6배 이상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미래 모빌리티 생산 기지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미국 친환경차 시장 성장의 진정한 수혜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IRA의 본격 수혜와 더불어서 좀 생산 능력 향상까지 기대되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무래도 좀 시총도 꽤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좀 그렇다면 이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업체들도 또 많을 것 같은데 양극재나 뭐 음극재 같은 이런 핵심 소재주로 또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 양극재 기업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LG에너지 솔루션과 성장 이슈를 대표적으로 공유하는 기업은 양극재 분야에서는 두 개 기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포스코 케미칼, 두 번째 기업은 LNF인데 먼저 포스코 케미칼부터 이제 스토리를 좀 요약해 드리자면은 네. 포스코 케미칼은 얼티엄 셀즈 그 양극재 메인 밴드로서의 이제 활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이미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미래 성장판을 확보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얼티엄 셀즈 외에 고객 다변화 이슈 그리고 대규모 공급 계약 이슈가 시차를 두고 부각이 될 수 있는 하이니켈 양극재의 핵심 유망주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고요. LNF는 NCMA 양극재를 LG 화학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셀을 테슬라에 납품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2차 전지 내재화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테슬라향 직납 규모도 이제 확대가 되면서 구조적인 성장 이슈가 부각될 수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유럽 배터리 업체 등으로 이제 고객사가 확대되는 모멘텀도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2차 전지하면 사실 가장 제일 처음 떠오르는 게 양극재이기도 하잖아요. 소재에서는 이 양극재와 관련해서 포스코 케미칼과 LNF의 좀 스토리를 저희에게 들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양극재 대표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봤는데 또 2차 전지의 4대 핵심 소재가 또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대표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예. 또 저희가 또 양극재, 음극재, 또 전해액 분리막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면 좀 이번에는 이 전해액 관련주들에는 어떤 기업들의 좀 스토리 같은 게 있을까요? 보통 많은 분들이 양극재 기업에는 관심이 커요. 근데 맞아요. 이 전해액 기업은 별로 그렇게 좀 관심이 덜한 것 같은데 네. 이 전해액 기업 중에서 이제 핵심 기업으로는 엔캠과 동아기업 같은 기업이 이제 상장이 되어 있고요. 특히 엔캠이 전해액 기업 내에서는 증설 그 의지가 상당히 강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미래 증설 계획표를 봤을 때 가장 스케일이 큰 기업은 전해액 기업 중에서는 엔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해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해액 첨가제가 필요한데 전해액 첨가제의 내재화율을 이제 올리기 위한 조인트 벤처까지 이제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첨가제 수요의 한 50% 정도를 내재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전해액 사업의 중장기적 수익성 개선 이슈가 이제 부각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전해액 첨가제 기업으로 이제 핵심 유망주가 누가 있냐면 후성과 첨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후성은 육부라 인산 리튬의 글로벌 강자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고, 후성은 중국 전기차 시장 성장에 수혜주면서 중국 외 선진국 전기차 시장 성장의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는 아주 묘한 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생산 능력을 2배 늘리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유럽 시장 적극 침투를 위해서 폴란드에 공장을 짓는 그런 계획표를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아마 2024년도 정도 되면은 폴란드에 공장을 이제 지어서 유럽 시장 공략을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그런 멋있는 스토리도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전해액 첨가제 분야의 어떤 글로벌 최강자스러운 느낌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이름은 첨보인데, 이 차세대 전해액 첨가제 매출 비중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영업 마진도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증설 설비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제 의미 있게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2023년도 매출액, 내년도 매출액은 올해보다 50% 전후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매출액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내년도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60% 전후 증가할 수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오전이 아니라 진행한 기법 강의를 좀 참고하셔갖고 매수급수가 포착이 됐을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전액 관련주로는 이제 엔캠 그리고 전액 첨가제와 관련해서 후성과 첨부에 대한 스토리를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아까 전에 좀 이 4대 핵심 소재 가운데 전액에 대한 관심은 좀 덜한 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럼 이런 좀 관심이 덜한 부분에 집중을 하면 조금 더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보가 약간 좀 양극재 기업보다는 좀 빈약해요.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도되는 건수가 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베일에 좀 가려져 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및 전액 첨가제 기업 공략을 통해서도 저는 시장을 압도하는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럼 오히려 좀 투자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예.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럼 양극재부터 해서 전해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가 분리막 관련주가 또 있잖아요. 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이 분리막이 바닥에 왔다 이런 말이 있고 내년이 되면 시세의 본격 시작이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좀 이 분리막 관련주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어떤 걸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분리막 대표주로는 SKI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이 기업의 단중 기업황은 상당히 슬퍼요. 하지만 중장 기업황은 해피합니다. 그래서 네. 약간 좀 로맨틱 코미디물의 약간 주인공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주인공끼리 티격태격 싸우다가 결국에는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멋진 상승 드라마가 장기적으로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SKI 테크놀로지 3분기 실적 끔찍했습니다. 어닝 쇼크가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근데 4분기 때는 폴란드 공장의 가동률이 좀 상승을 하면서 적자 폭이 꽤 의미 있게 이제 축소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리고 유럽 내 그 전력비가 내년에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내년에는 통제가 되면서 그리고 출하량이 증가를 하면서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슬슬 이제 부각이 될 경우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마 내년도 분리막 출하량은 올해보다 3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영업 마진도 꽤 의미 있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때문에 주가 조정을 받고 그리고 단기 실적 모멘텀이 없다는 이유로 좀 소외를 받고 있을 때 관심을 갖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주목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예, 조정시마다 적립식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분리막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4대 핵심 소재 이제 마지막인 저희 또 음극재 시장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의 경우에는 좀 구조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 시장의 성장이 가능한 이유가 좀 어떤 게 있나요? 실리콘 음극재 시장은 아직 제대로 개화도 안 됐고요. 이제 개화의 윤곽이 아마 내년 정도에 보일 것 같고요. 2차 전지 성장률보다 실리콘 음극재의 성장률이 훨씬 더 가파르고 의미 있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흑연 음극재와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이제 비교해 봐야 되는데 실리콘 음극재의 첨가율을 늘릴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가 이제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 에너지 밀도가 증가함으로써 전기차의 주행 거리와 충전 속도를 이제 향상을 시킨 데 있어서 실리콘 음극재가 유의미하게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성장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여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4대 핵심 소재 가운데 실리콘 음극재 시장은 아직 개척되지 않은 뭔가 땅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좀 가장 큰 수익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2차 전지 섹터가 사실 이미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도 또 있기 때문에 보다 큰 성장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시장 성장의 핵심 수혜주를 발굴해야 됩니다. 발굴해야 되고 그리고 저점 분할 매수를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시장의 성장성이 2차 전지 안에서도 가장 크다 이런 게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진짜 수혜주를 찾기 위한 방법 이게 또 일반 투자자분들은 사실 알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또 대표님만의 그런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성장할 때 테마가 아니라 진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이제 발굴해야 되는데 이미 제가 발굴을 완료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거겠죠. 네. 일단은 첫 번째로 나노 신소재를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대주 전자재료를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개 기업 중심으로 실리콘 응급제 시장 성장의 수혜주를 분류한 후 접근을 한 다음에 기타 등등 종목을 발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실리콘 응급제 기술적인 난제가 바로 팽창 문제인데 이러한 팽창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핵심 첨가제가 바로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CNT 도전제입니다. CNT 도전제의 절대 강자가 바로 나노신 소재고요. 그리고 CNT 도전제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신규 경쟁사가 등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나노신 소재가 CNT 도전제 분야에서는 거의 뭐 최고의 기업으로 군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CNT 도전제 적극적 증설을 통해서 내년 정도 되면은 생산 능력이 3배 이상 확대되는 그런 이슈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응급 2차 전지 시장 성장하고요. 차세대 배터리 시장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실리콘 응급제 시장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환경 속에서 CNT 도전제 수요가 급증하면서 나노 신소재의 미래 실적은 상당히 로맨틱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노 신소재에 대한 또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들어보니까 이 실리콘 응급제 시장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럼 그 수혜 시점이 좀 내년 이후라고 예상하시는 걸까요?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공개가 될 것 같고, 네. 아까 나노신 소재 말고 대주전자 재료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대주전자 재료가 국내 업계 최초로 실리콘 응급제를 양산하고 있는, 그리고 생산 능력을 강화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2차 전지용 실리콘 응급제 자체가 성장판인 기업은 바로 대주 전자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사양 배터리의 핵심은 바로 실리콘 응급제의 첨가 비율이 얼마나 올라가느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신차를 적극적으로 출시를 하고,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의 이제 고사양 차세대 배터리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실리콘 응급제 첨가 비율이 상승을 할 때 대주전자 재료도 꽤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 실리콘 응급제 시장에 관해서는 나노 신소재와 대주전자 재료를 좀 주목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또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해서 4대 핵심 소재와 관련된 또 기업들에 대한 스토리를 좀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이건 성장이 정말 확실한데 아직 이야기 못한 기업이 있다, 이런 게 또 있으신가요, 혹시? 시장이 네. 보면은 양극재 기업에는 참 관심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기사도 보면 예. 양극재 기사 많아요. 예, 근데 희한하게 동박 기업에 대한 관심이 좀 덜합니다. 동박 기업이요? 예, 동박도 2차 전지 핵심 소재로서 네. 동박 관련 주들도 잘 챙겨봐야 되는데, 동박 기업 중에서는 SKC를 좀 최선호 종목으로 보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SKC가 이제 글로벌 생산 기지를 이제 구축하는 초기 단계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동박 공장은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미국의 또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SKC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 수혜주로 분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SKC 내에서 동박 사업을 총괄하는 법인은 SK 넥실리스인데, SK 넥실리스의 동박 출하량은 올해보다 2025년도에 제가 볼 때는 3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주로서 이제 손색이 없고요. 그리고 아까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네. SKC도 실리콘 응급제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아마 2024년도부터는 실적에 나름대로 의미 있게 이제 기여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와 동박을 통해서 성장판을 확보하고 있는 SKC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4대 핵심 소재에 대해서만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 동박도 2차 전지 좀 소재로서 핵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SKC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벌써 소재에 대한 기업들로 다양한 기업을 들어봤는데, 사실 저는 2차 전지 테마라고 하면 좀 광범위한 예.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굉장히 넓고. 그중에 좀 어떤 거를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최근에 또 글로벌 배터리셀 대표 업체들이 설비 증설 경쟁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또 이 경쟁에 나서다 보면 이에 따른 수혜 종목이 또 가지치기로 나올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좀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2차 전지 장비
장비주 중에서 글로벌 배터리셀 업체들의 설비 증설 경쟁 속에서 진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전 두 종목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은요, PNT고요. 두 번째 종목은 A프로입니다. 예. 네. 두 종목에 대한 설명도 할까요? 네, 사실 네. 근데 이게 또 많이 언급이 되는 종목들이다 네. 보니까 설명을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첫 번째로 이제 PNT부터 이제 핵심 스토리를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T는 롤트롤 기술을 바탕으로 2차 전지 공정에 투입되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2차 전지 전극 공정에 특화된 설비를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배터리셀 3대 천왕이 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인데 이 3대 천왕 기업에게 모두 설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수주 잔고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 수주의 어떤 내용물을 좀 살펴보면은 고객사가 이제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3대 천왕 배터리셀 외에 신흥 어떤 라이징 스타격의 배터리셀 기업들도 고객사로 지금 확보하고 있는 그런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공급 계약이 추가적으로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런 매우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A프로도 잘 챙겨봐야 됩니다. 오, A프로, 예, A프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프로는 활성화 공정에 이제 필요한 장비를 주력으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 주력 장비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이랑 이제 비슷한 비율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납품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그 미국의 중국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견제가 이제 강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2차 전지 장비 업체가 미국 시장에 침투하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독자적으로 미국 공장을 구축하건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완성차 업체와 협업 형태로 합작 공장을 만들건 미국향 그 수주 모멘텀이 중장기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A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2, 3년 동안은 폭발적인 수주 증가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A프로, 이 기업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대표님의 시선에서 좀 성장성이 확실히 있다 하는 그 장비주와 관련해서 PNT와 A프로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 PNT와 A프로는 2차 전지 또 관심이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많이 들어서 또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 이거 말고 우리 대표님만의 시선에서 성장력이 있는 종목은 어떤 걸지 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예. 있으신가요? 있죠. 예. 어떤 종목일까요? 찾으면 있습니다. 네. 그 2차 전지 장비주 중에서 사람들이 이 기업은 OLED 장비주라고 이제 생각하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2차 전지 그 공정에 투입되는 그 장비와 관련된 비즈니스가 미래 성장 동력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 종목의 이름은 바로 SFA입니다. SFA요. 예. 저도 약간 좀 장비 기업 할 때 아까 OLED 말해주셨지만 그쪽으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자, SFA는 주력 고객사가 일단은 SK온이에요. 그러니까 SK온이 뭐 헝가리나 미국 등지에 적극적인 설비 증설을 이제 진행을 할 때 신규 수주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SFA이고 전체 수주 잔고의 50% 이상이 2차 전지 장비로 이뤄지는 그런 국면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관련된 수주 이슈가 이제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SK 온향 수주만 받으면은 매력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보니까 좀 해외 고객사를 최근에 이제 추가로 확보한 흔적이 있습니다. 뭐 8월달에 유럽 배터리셀 업체랑 1,800억 이상 규모의 2차 전지 제조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고객사가 다변화되다 보면은 2차 전지 대표주로서도 언젠가 시차를 두고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SFA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 장비 기업으로서의 어떤 성장 스토리가 중장기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종합 장비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SFA도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한번 묶어서 지켜보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테마가 사실 우리 태조 이방원 하면서 하반기에 시작부터 좀 주목을 받았잖아요. 물론 저도 아직 포트에 없긴 한데요. 지금이라도 또 주목해봐도 될지 이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2차 전지주 상당히 업황이 로맨틱합니다.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더욱더 이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전기차 시장은 구조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2차 전지 시장도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및 경기 둔화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주들은 시장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이익 성장 이슈가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제품 가격 인상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 해치 능력이 매우 뛰어난 2차 전지 기업들이 한국 증시에 대거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 국면이 지금 현실화 되고 있는데 그 2차 전기차를 생산하는 고객사들의 이제 가동률이 우상하면서 네. 대한민국 2차 전지 기업들의 어떤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시차를 두고 심화가 될 때 중국 2차 전지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침투하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사실상 이제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또 반사이익 관련주로도 이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20년도에 30조 원대 시장이었다면 2026년 정도 되면은 160조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시장 구조적 성장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한민국 핵심 2차 전지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돼야 되고요. 그들 기업들의 저점 매수 타이밍을 이제 포착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2차 전지 섹터 아직 늦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로 또 마무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정말 의미 있는 정보들 또 많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저희가 첫 방송이었는데 아까 강의 시간은 말미에서 좀 못다한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밤 9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제가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소스를 드리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을 이기고자 하는 투자자분들 제가 드리는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요. 멋진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슈퍼개미가 되고자 노력을 하시는 분들, 사시사철 불철주야 주식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제 추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종혁 대표님이 못다한 이야기는요. 저희가 매주 일요일 밤 9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9시에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임종혁 대표님의 사진과 함께 온라인 강의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꿀팁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투자에 도움된 좀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르네상스 파트너스의 임종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유익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공 투자에 도움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뛰는 자 위에 나는 자를 만드는 역발상 투자 전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임종혁 스페셜 그 대망의 첫 시간. 오늘은 2차 전지 테마주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시너지 효과를 선사할 또 하나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앞서가는 투자자분들을 위한 최고의 연말 선물이죠. 샵 8338번으로 임종혁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벤트 참여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을 이끌 전도유망한 블루칩, 그 종목들을 낱낱이 분석한 임종혁 대표만의 무료 특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투자의 경쟁력을 더하는 무료 특강 받아보시고 내년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주도 테마주를 탐색하고 최적의 투자 기법을 찾는 임종혁 스페셜은 다음 이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투자의 새로운 돌파구, 이곳은 임종혁 스페셜입니다.